22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었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를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모두 양수일 때하고 모두 음수일 때는 되게 복잡했어요. 왜냐면 체크해야 될 게 세 가지씩 있었거든요. 세 가지. 뭐뭐뭐였는지 기억나니? 판, 합, 곱.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거 세 개를 확인해가지고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범위를 찾았었어요.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습니다. 두 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죠. 그래서 등호 붙여야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어떻겠어요? 0보다 크겠죠, 그죠? 양수 더한 거니까. 알파 베타도 어떻겠어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였고,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똑같이 판합곱인데, 자, 부호가 달라지는 애가 누굴까? 그쵸? 판별식이랑 두 근의 곱은 변화가 없죠. 그죠? 둘 다 음수라고 하더라도 얘네는 변화가 없어. 근데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만 0보다 작다로 바뀐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했을 때는 확인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였지? 곱,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된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끝이었습니다. 요게 확인이 되는 순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동으로 만족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서 문제 풀기는 얘가 제일 편하다. 요런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것만 판단했던 건데 이번에는 0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아니면 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경계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연아, 책은 좀 펼까? 228페이지. 자,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판, 함, 축입니다. 부호를 얘기했을 때는 두 근의 부호를 얘기했을 때는 판, 합, 곱이었다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판, 함, 축입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바라봐야 되냐면 2차 함수의 x 절편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p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여기 알파하고 베타 지점 요게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지만 요게 그대로 2차 방정식으로 가면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요런 그림을 하나 딱 생각하셔야 돼요. p를 여기다 딱 써놓고 p보다 알파가 크고 또 그거보다 베타가 크다. 그럼 요 상태에 성립하는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를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의 방정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판별식은 이렇게 두 번 만났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괜찮죠? 이것도 역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겨도 돼요. 이렇게 생겨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함수값인데 지금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p라는 지점의 값을 이 함수에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돼가지고 여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요 값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이니까 p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은 0보다 크다. 요런 함수값에 대한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풀 때, 2차 함수 풀 때 추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친구거든요. 추계 방정식. 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다. 자,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 추계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민영아, 추계 방정식 구하려면 이걸 뭘로 바꿔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음, 그치?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뭐가 된다? 그쵸,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때 추계 방정식은 뭐예요? 2죠, 2. 그쵸? 꼭지점의 x좌표가 그 추계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2라는 숫자가 이 원래 모양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얘를 이렇게 뽑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 필요 없이 자, 여기 앞에 숫자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은 요 a 값이랑 요 b 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하면은 추계 방정식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함수는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요.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그냥 요 놈을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게 추계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게 추계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 추계 방정식이 지금 추계 방정식 요거잖아요. 요 추계 방정식이 p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추계 방정식이 p보다는 큽니다 라고 써주는 것이 이제 축에 대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 함, 축 요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좀 복잡해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도 일단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2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 요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요 녀석의 두 근이면 여기랑 여기겠죠? 여기 둘 다 1보다 큰 거니까 이쪽에 1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1이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함수값, 세 번째가 추계 방정식이었죠. 자, 판별식부터 한번 불러보자. 경민아, 요 놈의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자, 요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지금? 커야 되니 크거나 같아야 되니?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르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단 말 없으면 등호 늘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판별식에서 얻어지는 범위고요. 두 번째 함수값은요. 요 식을 우리가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여봤을 때 희주야, 요 fx라는 식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하면 요거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요 함수에 이렇게 1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쯤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한번 써놓읍시다. f1이면 뭐라고 써야 되죠? x 1는 거니까 1 맞아요. 요게 f1인데 요 f1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게 함수값에 대한 범위고. 마지막으로 추계 방정식인데요. 자,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요 놈을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게 추계 방정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의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a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추계 방정식이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요렇게 추계 방정식이에요. 요렇게. 얘가 지금 x는 a인 건데 이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는 1보다 크다가 추계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이렇게 세 개의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답인 거죠.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거는 1,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주용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좋아. a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네? 네. 어딜까? 네? 어딜까 범위가? 1. a는 A는 1보다 크거나 이게 사이에요? 양끝이에요? 양끝이요. 양끝이죠. 그럼 a는 1보다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1번에서 나오는 범위고, 자 2번에서 나오는 범위는 정리를 조금 하면은 2a가 넘어가면은 2보다 크다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보다 크다. 자 세 번째에서 나오는 범위는 그냥 얘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랑 똑같네,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놈이랑 요 놈만 그려가지고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1과 3만 있으면 되겠네. 1이랑 3. 230쪽이에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있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있고요. 그리고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그죠? 그럼 이 지점은 지금 민영아 겹쳤다고 봐야 돼? 안 겹쳤다고 봐야 돼? 안 겹쳤죠,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안 겹친 거지. 그러면 이 부분만 지금 겹친 거죠? 여기만 겹친 거니까 영재야 해가 뭐야? 답이 뭐야? 이 문제의 답이? 그렇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고, 뭐 뒷부분에 계산하는 것들은 실수하지 않고 잘 풀면 되는 거고, 제일 기본적으로 두 근이 모두 얼마보다 크다라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판, 함, 축으로 계산하랬는데 라고 이거 세 가지를 외우는 거죠. 그쵸? 판, 함, 축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비교적 좀 범위가 간단하게 나온 거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범위가 얘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274번. 그 페이지에 밑에 있는 27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런 이미지.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요런 이미지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큰 요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혜원아 뭐뭐뭐를 확인하라고? 판, 함, 축을 확인하라고. 그죠? 자, 판별식은 하윤이가 불러볼까? 그쵸. 요것이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요예요? 크거나 같아요예요? 같아요. 그쵸? 그냥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면은 얘를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자, 준영아, 요 함수에다, 요 2차 함수에다가 내가 3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온 값이 0보다 어때요?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가지고 나온 요 지점의 y값 0보다 크죠? 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f-3이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지? 맞니, 준영아? 자, 그럼 f-3만 한번 써놓읍시다. f-3.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세요니까 불러줘, 준영아. 9 플러스 4K 그래. 플러스 3. 오케이. 자, 그럼 3까지 더해버릴까? 그럼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요게 f-3인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요게 두 번째 함수값에서 나오는 범위고, 자, 마지막 추계방 정식은요. 지금처럼 여기가 1인 경우에는 x의 개수를 갖다가 x의 개수를 경민아 얼마로 나눠버려?
원래 축의 방정식을 찾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근데 지금은 a가 1이잖아, 그지? a가 1이면 요거 없다 생각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b를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k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k, 맞아요. 요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축이라는 것이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요렇게 여기 축이 지나가고 있어. 축은 당연히 마이너스 3에 비하면 더 큽니다. 그래서 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게 세 번째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재현이 턱 깨지 말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재현아. 그러면 k-6,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재현이가 불러봐. k의 범위가 어디야? K는 6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사이야, 끝이야? 이거는 끝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자, 요것이 첫 번째 범위. 자, 두 번째 범위는 승우가 정리해볼까? 요거 정리하면 뭐예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렇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범위는 예진이가 정리해볼까요? 이거 그냥 2배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자, 요렇게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딱 그려가지고 합쳐주면 되겠죠. 그지? 합쳐주면 되는데, 이거 몇 층짜리로 그려야 되냐면, 3층이겠죠. 여기서 요거 한 층, 요거 한 층, 요거 한 층. 자, 얘네 둘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부등식에서 나온 거니까 같은 층수로, 같은 높이로 그려주는 게 보기 좋다. 그러면 숫자부터 찍어보면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6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쭉. 자, 그리고 보니까 용재야, 지금 3층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몇 군데야? 두 군데죠. 그죠? 세 겹이, 세 줄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지, 그치?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K는 오케이, 또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수직선 잘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해. 수직선 그려가지고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돼요. 예. F 마이너스 3이 5보다 크다 적게 나오고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지점이잖아.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요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x축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쯤에 뭐 1이 있어. 여기쯤에 1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내가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f1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띠리리리리리 내려가서 요 지점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1의 값은 0보다 작은 거죠. 맞니?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자, 그럼 지금 푼 거를 참고해서 275번을 풀어보는데 275번에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요. 그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요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작으니까 1이 요쪽에 있어야 돼요. 요쪽에 1이. 그죠?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요 이차함수의 축 있죠. 축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가 축일 텐데 이 축이 이번에는 1보다 작다라는 게 보이죠. 그쵸?
맞니?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지금 판, 함, 축으로 푸는데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그대로 함수값 f1이 0보다 커야 되는 것도 그대로 달라지는 건 축만 달라진다. 축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요것들을 딱 적어 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75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75번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했지요.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75번. 자, 요걸로 풀 건데 첫 번째 판별식부터 보자. 주용아, 판별식 짝수 아니 그냥 판별식 불러주세요. 5m제곱 마이너스 40 일단 앞에 붙는 것부터 쓰고 할까? 8 40 5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써있잖아 옆에. 크거나 자,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 하면 뭐야? 불러봐. 네 40 10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3, 3은 아닐 것 같고 1, 9에 4, 4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얘가 n-4하고 9n-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이거 범위 뭐야, 주용아? 그 4 m은 m은 4보다 작거나 4보다 사이야, 끝이야? 양끝 아니에요? 그럼 얼마와 얼마의 양 끝이야? 4와 4와 4분의 4분의 9요? 예? 4 9분의 9분의 4. 그럼 4와 9분의 4의 양 끝이면 m 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되니? n 값은요 4보다 적어요. 야, 씨, 수직선에다가 네? 9분의 4하고 4를 그리면은 예.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왼쪽에 있는 9분의 4가 큰 거야? 4가 큰 거야? 4가 그럼 4가 이쪽에 있어지고 여기가 9분의 4 아니야? 네. 그럼 양 끝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양 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네.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네? m의 범위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m이 네. 9분의 4보다 어떤 거야? 네. 작은 거죠. 그렇지. 네. m이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색칠해야 되니까 4보다는 어떤 거고? 크겠죠. 크죠? m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지? 네. 너 이거 마스터 할 때까지 너한테만 물어볼 거야. 네. 자, 이게 지금 판별식에서 나온 범위고요. 두 번째로 함수값에서 나온 범위 f1 구하면 되겠죠? f1 영재야 f1 정리해서 뭐 됐어? 일단 f1이 뭐죠? f1이 8m 나오나요? 8m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그냥 m은 0보다 크다네, 그지? 요렇게 되겠고. 자, 세 번째로 그 추계방 정식인데, 자, 여러분 추계방 정식을 이렇게 생긴 애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써줍시다. 2a분의 b가 지금 추계방 정식을 찾는 공식이니까요.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3m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이 식의 추계방 정식이다. 축이다.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할게요. 그럼 이거 바로 m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등호 뒤집히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그쵸? 요렇게 세 개의 범위가 나온다. 여기를 이제 그려볼게. 희주야, 제일 왼쪽에 찍어야 될 게 누구죠? 그쵸?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찍고 그 다음이 0 있네, 0. 0 찍고 그 다음에 9분의 4 그리고 4.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색칠하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4에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0에선 어느 쪽?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어느 쪽? 오른쪽.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층이 겹치는 부분, 3칸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답은 0보다, m은 0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어쨌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될 것은 판, 함, 축, 판, 함, 축 세 가지를 확인해서 답을 찾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건이 약간 까다로워졌어요. 자, 231쪽.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제 부등식 끝이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등식의 마지막 페이지. 자, 이번에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이랑 2 사이에 있어요. 0이랑 2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미지를 생각해. 이미지.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요 이차함수에 x 절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두 지점이 0과 2 사이. 0과 2 사이. 그럼 0은 이쪽에, 2는 이쪽에. 이렇게 지켜야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도 판, 함, 축으로 풀 건데, 자, 판별식 알파, 베타가 둘 다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쵸? 서로 다르단 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값 볼게요. 함수값. 자, 이번에는 함수값을 몇 군데 확인해야 될까? 재현아, 함수값 몇 군데 확인해야 될까? 두 군데. 0 집어넣었을 때도 저기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클 거고, 2 집어넣었을 때도 저기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겠죠. 네, 따라서 F0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다. 함수값이 두 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도요. 이 이차함수의 축은 여기 있을 거잖아.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축은 0과 2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축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축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요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푸는데 앞장보다 약간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찾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판별식부터 가볼게요. 주용아 불러줘. 판별식. 네. 판별식 불러줘. m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 저 가공 그냥 해요? 풀었어요? 아니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않아? 예? 아 마이너스 4. 네. 플러스 4 괄호 m m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제 판별식이죠. 자, 이거 전개 한번 시켜주자. 네.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4죠. 네. 4 어떻게 돼? 사라지고 m제곱 플러스 8m이죠. 네. 자, m제곱 플러스 8m이면은 인수분해하면은 m으로 묶어야 되잖아. 이렇게 됐지. 네. 자, 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네. 해봐. 네. 이제 틀리면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겠어. 아니 근데 말하는 게 그 가로는 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 어려워. 일단 0 m은 맞나요? m으로 해야 되죠. m은 m은 8보다 8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8. 정신이 없어. m은 마이너스 8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 야 임마. 아 잠깐. 아니 가로는 칠 수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그 맨날 거꾸로 말하니까 신기해서 그런다. 자, 그 다음에 m은요 0보다요 작거나 같겠죠.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그렇게 m이 0보다 지금 m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잖아. 네. 그럼 m이 어떤 거야? m이 아니 너무 발음이 좀 그러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m은 0보다 어떤 거야?
크겠죠. 큰 거지. 크거나 같은 거지. 네. 입을 벌린 게 큰 거잖아. 그지? 네. 어? 좀 이따 또 물어볼게. 예.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판별식에서 나온 범위고요. 자, 함수값 F0 봅시다. F0은 여기다 그냥 0을 쭉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남겠죠, 요거. 상수한 부분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고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그럼 뭐 간단히 정리하면은 1하고 요렇게 m 이렇게 되겠죠? 주영아 읽어봐. 네. 읽어봐. M이요. 네, 매웠냐고. 1보다 작겠죠? 그렇죠. 1보다 작다. 그치? 자, F2 해볼게요. 2 집어넣은 거니까 4 되고, 여기 2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인데, 자, 요게 0보다 역시 크네요. 그죠? 이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렇게. 읽어봐, 주영아. 네. m은 M이 m은으로 하자. m은 M은요. 3분의 1보다 작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나왔고 아직 요거 확인 안 한 거죠? 자, 축을 찾아야 돼. 축. 혜원아, 축을 찾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음. 2a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하고 2a인데 지금은 어차피 a 1이죠? 네. 그럼 여기다가 b를 올려주면 되는데 b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네. 네. 그럼 요거 플러스로 바꾸고 m 플러스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제 0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하고 싶죠? 2 해주면은 얘는 그대로 0일 거고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4 되겠죠. 그 다음에 다 2씩 빼주고 싶죠. 다 2씩 빼주면 m 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게 몇 가지예요. 요게 한 층, 요게 한 층, 요게 한 층, 요게 한 층. 4층을 그려야 돼, 4층. 그치? 자, 4층을 한번 그려볼게. 희주야, 얼마부터 찍어야 돼? 더 작은 게 있죠? 더 작은 게 있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0. 그 다음이 더 작은 게 있어. 3분의 1. 그 다음이 1. 그 다음이 2. 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보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1층. 자, 2층은 m값이 1보다 작다죠. m값이 1보다 작아요. 요렇게 가고요. 자, 3층 m값이 3분의 1보다도 작아요.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자, 마지막 4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와서 2까지.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잘 그렸죠? 자, 그래서 4층 딱 보이죠, 지금? 4줄. 어디야? 여기밖에 없어, 그죠? 딱 여기. 여기만 지금, 여기만 4줄이 겹쳐져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뭐 3줄, 2줄 뭐 이렇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푸는 원리는 같지만, 조금 더 체크할 게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거 수직선에 그릴 때, 대충 그리지 마시고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78번 요거는 지금 내가 풀이를 해주고요. 그 위에 있는 277번은 좀 이따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자, 278번을 먼저 볼게. 278번은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조건입니다. 민영아, 네. 278번은 조건이 뭐야? 부분 사이에 이가 있어. 자, 그럼 이것도 이미지로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지. 자, 두 근이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이차함수가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이 두 근의 사이에 2가 있어요. 그럼 2가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딱 떠오르는 건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어떤 값이다? 경민아, F2가 지금 어때 보여요?
F2의 값이 자 그래프만 보면 돼.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0보다 커 보여 작아 보여? 0보다 작아 보여요. 요게 일단 딱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있잖아. 원래는 우리가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 이거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2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부터 어쨌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조건 x축이랑 몇 번 만날까? 무조건 2번 만나요. 그죠? 아까 전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도 x축이랑 안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2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음수 쪽에 무조건 그래프가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올라가면서 항상 x축과 만날 겁니다. 그러므로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판, 함, 축 중에 축의 방정식은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 축의 방정식이 뭐 이 그림에서는 여기쯤에 있을 텐데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축보다 2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는 그냥 알파와 베타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을지 2가 여기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차함수의 축이 2보다 클지 작을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판, 함, 축 중에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는 딱 뭐야?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만. 그래서 이거는 막 복잡하게 부등식 몇 개씩 찾는 게 아니라 그냥 F2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요거는 3개씩 확인해야 됐잖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건 하나만 확인하면 됐었죠. 그런 느낌으로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문제는요. 함수값 하나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풀기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것도 놓치면 아깝겠지, 그지? 자, F2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2괄호 m-4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2m 요게 F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끝이에요. 자, 마이너스 2로 한 번씩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m-4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m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부등호 바뀌겠죠. 전개시키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8m에다가 얘까지 해서 9m 플러스 16에다가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용 얼마? 네? 얼마? 7, 7,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m-7 그 다음에 m-2가 0보다 작다죠. 아니 0보다 크다죠. 네. 자, m값의 범위는 네. M은요. m은 2보다 작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는 또는 M은요. 7보다 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죠? 얼마나 쉬워. 이거 끝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것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서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습니다. 라는 건 간단하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77번을 풀어보시는데 277번 이 문제는 위에서 풀었던 요거랑 같은 패턴이니까 요걸 띄워놓을게요. 자, 이걸 참고해서 27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백호수. 일단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부터 요거부터 딱 정하시고 요거부터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277번. 자, 우선 처음 할 일은 이미지를 떠올려라.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축이 지나가는데 알파, 베타. 아이고. 알파, 베타. 그리고 얘가 0이랑 3 사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지금 2개 체크해야죠. F0이 0보다 커야 되고 F3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자, 축이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떠오르고, 그럼 판별식부터 체크를 하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5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K가. 네. 자, 두 번째 함수값 F0 구하시면 K-1이죠. 요거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값 F3 구해보면 마이너스 3 K-4가 0보다 크단가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축을 구해보시면 축이 딱 얼마 나와요? 그냥 2 나오잖아요? 근데 주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맞다. 그지? 근데 지금은 a랑 b에 둘 다 k가 없죠? 네. 그래서 a 자리에다 그냥 1 집어넣어주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 그냥 2라는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요 2라는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k값과 관계없이. 따라서 우리는 지금 찾은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의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겠다. 그쵸?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네요. 1, 4, 5 해가지고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3층이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K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될 거는 뭐뭐뭐다? 이것도 시험 범위예요. 아니 시험범위 아닙니다. 판, 함, 축이다. 이렇게 판, 함, 축.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이제 개념 원리에서는 232까지. 2까지요? 예, 그렇죠. 아, 열심히. 그 다음에 RPM은 120 몇이었더라? 125까지 125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도 이렇게 연습 문제가 많아요. 연습 문제요? 연습시킬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한 10분 좀 넘게 남았는데